2014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송파 새 모녀 사건들 기억하시죠? 서울 석촌동의 단독주택. 타다 남은 번개탄 2장과 이불이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일주일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새 모녀입니다. 큰딸이 어떤 장애가 있어서 또는 병이 있어서 제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남아있는 이 두 딸을 뭔가 먹여 살리기 위해서 60대인 어머니가 이제 바깥에 나가서 최소한의 어떤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구조였는데, 어머니가 몸을 다치게 돼요. 이 한 가족이 그냥 어떤 막다른 골목으로 몰락하는 거는 정말 순간이에요. 지금 현재 이와 전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막상 어떤 상황이 탁 닥쳐버리면 본인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송파 새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들이 있고요.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을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이제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단전이라든지 단수 같은 여러 가지 29종의 위기 정보들을 시스템으로 입수를 해서 시스템 빅데이터를 통해서 위기 가구들을 발굴을 하고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들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이제 위기 정도를 파악하고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서비스들을 연계하는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광화문 한가운데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한 탈북민 한상옥 모자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정사진의 주인공인 40대인 엄마와 6살 난 아들은 자신의 임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파트 임대료는 10개월 이상 밀렸고 수도도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을 밝히지 못했지만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모자가 살던 집의 냉장고에는 물 한 모금 없었고 먹다 남은 고춧가루가 전부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5월 13일 3,858원을 인출한 후 계속 0원이었습니다. 고 한상옥 씨의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들은 이수진 씨. 혜이야, 좀 늦었어. 고인과 일면식도 없지만 광화문 분향소가 차려진 이후부터 2달이 넘게 매일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하고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사를 돌아갔다는 게 말이나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난의 행군식에도 살아서 이것이 온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 자유를 찾아왔다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말이다. 너무 배가 고프거나 이러면 네. 옆집에다 이렇게 도움을 좀 요청하게. 선생님, 그것도 빌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계속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것도 누구 맞다나 대한민국에 살려고 왔다가 애가 간질병이 있고 하니까 장애인이거든요. 그다음에 어디다 맡길 수가 없는 조건이잖아요. 부모로 생겼으면 어지간한 사람은 다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살자고 애를 쓴 것만큼 다 했지만 밤 주민센터나 구청, 하나센터나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힘을 써주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분향소를 이렇게 세운 것은 다시는 이성옥이, 삼성옥이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하느라고 분향소가 있는 겁니다. 이수진 씨도 탈북민입니다. 단지 탈북민이라 매일 조문을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정 속의 사진이 자신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상주가 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도 약자로 살았고 한국에 와서까지도
약자로 산다? 그게 너무 억울하고. 애는 우방에서 죽었고 한송옥 씨는 아래 목에서 죽었고, 부모가 통상 애가 먼저 죽으면 자기가 품에 안고 죽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얼마나 울었겠어. 한송옥 씨 그냥 우리 탈북민이고 저런 탈북민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쌀 한 토리가 있으면 살 수도 있는 사람인데 냉장고 안에 물 한 모금 없고 우유 한 쪽 없고 고춧가루 하나 딱 있었어. 하루 종일 분향소를 지키던 이수진 씨가 귀가했습니다. 힘들어. 이수진 씨는 1년 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수술 회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견디고 있는데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분향소로 가는 이유는 자신의 삶도 먼저 간 고 한성옥 씨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에 오자마자 진통제부터 찾는데요. 성취하는 몸을 이끌고 2달 넘게 조문을 다니다 보니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요즘은 진통제도 잘 듣지 않아 갈수록 양과 횟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수진 씨는 초등학교 1학년인 딸과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사고로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데요. 2인 가구 약 87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가진 게 없어 부모 노릇조차 제대로 못해 딸에게 늘 미안하다는 이수진 씨. 늦게 귀가해 배고픈 딸을 위해 서둘러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저녁 준비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흰 쌀밥에 반찬이라고는 김과 고추장이 전부입니다. 한창 성장할 시기인데 식사가 너무 부실한 것 아닌가 걱정인데요. 한 끼 정도면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거의 몇 끼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뭐 좋아해요? 음식은? 고추장. 고기를 좋아해요.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얘가. 자주 해줘요? 저요? 제 자금이 어떻게 그렇게 따라갑니까? 애가 안만 좋아해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조금씩 5,000원어치씩 이거 끊어다가 가서 한 끼만 먹여요. 5,000원에 싸다 주면 아이고 얘는 엄마 더 없어 이래. 아이고 앉아서 엄마 더 없어. 그래 다음에 또 사다 준다. 엄청 좋아해요. 엄마 먹어. 알았어. 엄마랑 같이 좀 딸이 같이 먹자는 말에 이수진 씨가 들고 온 것은 먹다 남은 상추입니다. 딸은 김에 고추장, 엄마는 상추에 고추장. 시골에 가서 살고 봐요. 조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데는 속내가 있었습니다. 쌈쓰기 좋아해요. 그래야 가스비도 아끼고 전기도 아끼고 시원해서 막히잖아요. 가스비 같은 것 때문에? 겨울에도 국에 이거 불 안 돼요. 어딘가에서. 조금만 돼. 한 번 씹어서 습하면 조금씩 잘 고고 그래요. 어디 가서나 어른들한테 버릇 없이 놀지 말고 그 솜씨나 예 알았습니다 하면 다요. 절대로 대꾸하거나 그러지 마. 넘어진 친구들 있으면 이렇게 웃고. 엄마 근데 그거 밥 먹을 때마다 몇 번 말해.
월세 30만 원에 수도료, 전기료, 통신비 등 공과금 10만 원, 그리고 딸 태권도 학원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은 40만 원 남짓. 말하면서 써. 나 이거 한자야. 한자인데 무슨 어느 연구 어떻게 배웠어? 먼저 성. 그래? 제대로 배워. 제대로 배워. 옷은 거의 안 사 입고 식비에서 아끼면 10만 원 정도 남을 때가 있다는데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저축이라도 하려면 꼭 돈 들어갈 곳이 생긴다고 하죠. 그다음에 애가 시시각각 커가니까 나 신발이가 작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 신발 번호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아, 이 신발이 맞을 것 같은데 네가 발이 그리 그냥 어느 옷가게 애가 나도 모르게 커갈 때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 신발이 애들 신발이 싸구려를 싸자 해도 싸구려가 어디 있어요. 어쨌든 좀 싸다는 게 2만 원 다 넘어가더라고요. 이수진 씨에게는 2명의 자녀가 더 있습니다. 야, 아들 뭐해? 뭐해? 핸드폰 보고 있었어? 어디 신호, 오늘은 어떻게 돼서 신호 잘 되네? 아, 그랬구나. 아, 그랬어? 알았어. 지금은 어떻게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지? 그래.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해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는. 어떻게 해서는 엄마가 지금 아프니까는. 그런데 이제 겨울방학에 노력해서 한번 가볼게. 알았지? 그래, 알았어. 엄마 전화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먼저 끊는다. 아들 사랑해. 그래, 알았어. 끊을게. 할머니 말씀 난 잘 듣고. 학비라도 좀 대줄 수 없나 하고 전화 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타까워서 그래서 울음밖에 네, 울음으로 답해주네요. 탈북 과정에서 중국인과 결혼해 낳은 자녀들입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중국인 남편과 이혼하고 2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아이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을 못해 중국으로 보냈는데 뻔한 살림이라 아무런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힘들어요. 힘들기도 하고 사람이 숨이 붙어있으니까 사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초생활 수급비는 2 모녀의 생명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이들에게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다 돼가지만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해 안타까운 사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이나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찾아가는 어떤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그 위험 가정에 대한 어떤 그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요. 현재 문제는 아무리 이런 그 시스템이나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통해서 찾아가는 장치를 마련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 빈곤층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는 게 지나치게 어떤 엄격한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어떤 그 복지 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기본적인 제도적인 한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본인은 굉장히 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친족 관계에 있어서 일정하게 부양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족이 존재한다면은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가령 뭐 최근에 그 탈북 모자 사건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해서 생활이 어려운데 더군다나 중국에 있는 중국인 남편과 이혼했다는 거를 증명을 가져오면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정도로 이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니까 당장의 생계가 어려운 사람으로서는 정부의 손길도
지원의 손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